자, 108회 전산회계 1급 우리 실무 모의고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고성상사에 입사한 회계 담당자라는 마음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 등 제조도 소매업, 또 부동산 임대업까지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 알맞는 칸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 등록하셔서 몇 번입니까? 3000번. 자, 주식회사 나우전자. 자, 우리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겠습니다. 10881135799번. 자, 대표자 성명은 김나우. 자, 업태는 제조고요. 종목은 전자제품입니다. 자, 주소는 여러분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시고 입력하는 게 더 간편하실 거예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입력을 해주시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다 입력된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닫기 누르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시오. 자, 우리 계정 과목이 뭡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요. 요구에 관련된 대체 적요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어디로 가셔야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가셔서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찾아봐야 되니까 컨트롤 F 누르시면 이렇게 찾을 내용 뜹니다. 그럼 퇴직연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기 186번으로 내용이 이렇게 딱 찾아지네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확정급여형인 DB형에 가입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 처리되는 우리 자산 계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대체적요 몇 번에다가 1번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닫기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3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자,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하였다. 자, 이 얘기는 단기차입금 기업은행 건데 신한은행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자, 먼저 첫 번째 어디를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자, 단기차입금의 금액을 2천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되고 장기 차입금 금액에서 2천만 원을 차감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거래처가 지금 기업은행에 입력할 걸 이제 신한은행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단기 차입금 계정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으로 가서 기업은행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셔야 되고 2천만 원을 넣어주셔야겠죠. 2천만 원 기업은행 거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찾아가서 누구를? 신한은행을 2천만 원을 차감해줘야겠죠. 2천만 원 차감. 예,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가셔서 우리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셔서 자, 단기 차입금 부채에서 보시면 여기 계정이 없네요. 자,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장기 차입금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해줘야 되니까 이걸 뭐 해줘야 돼요? 삭제. 거래처별 초기율까지 같이 있네요. 네, 같이 삭제됩니다. 당연하죠? 네. 자, 닫기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율 가셔서 불러오기로 다시 불러옵니다. 네, 다시 불러오셔야 돼요. 이때 아까 장기 차입금은 자동으로 삭제됐고요. 요 단기 차입금에다가만 누구에게? 신한은행한테 받은 돈이다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한이 아니죠. 기업이었죠. 네, 큰일 뻔했네요.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저장, 닫기.
자, 일반 전표, 이제 우리 전표 입력 중요하죠? 예, 전표 입력합니다. 자, 적요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겟정 대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고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500번대, 800번대 이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잘 해야 되는데요. 먼저 8월 1일 분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행으로부터 2022년 10월 31일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중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 지금 부채를 상환하는 문제입니다. 자, 얼마에 갚았다고 되어 있냐면 보통 예금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이 외화 부채이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환율로 지금 어떤 환율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을 조금 요 밑으로 내려서 볼까요? 자, 차입일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입일 시의 환율 1달러당 얼마입니까? 1210원. 그런데요, 우리가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는 결산 시에 결산 시점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때 나오는 게 결산 시에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인데요. 지금 환산을 해서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그래서 1210원이 아닌 얼마로 반영되어 있다? 1250원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을 하면 얼마? 3,7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 장부에. 그런데 얘를 얼마에 갚았다? 3,900만 원에 갚았다. 자,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3,750만 원의 감소. 그런데 보통 예금은 얼마를 지급하였다?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내가 더 갚은 거잖아요? 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외환차손 얼마? 150만 원. 이렇게 분계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로 가겠습니다. 8월 1일. 자, 8월 1일 가셔서 자,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미국은행. 부채하고 자산은 꼭 넣어줘야 되죠? 3,750만 원. 자, 근데 대변에 지급한 보통 예금은 얼마이다? 3,900이다. 그래서 차익이 150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외화 부채를 지급할 때 발생한 외환차손이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외환차손,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닌 그것은 이제 결산 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산, 평가해봤다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는 외환차손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10일 문제.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인 모모 가방이 발행한 어음. 자, 어음은 우리가 받을 어음에 대한 개념인 거죠.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수취했으니까요. 얘가 부도났습니다. 자, 우리 부도 어음 처리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자, 받을 어음이 지금 장부에서 지워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손으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부도난 시점에는 우리가 부도 어음과 수표 처리. 부도 어음과 수표도 실질적으로 나의 뭐예요? 자산이고 나중에 부도가 나고 6개월 후에 대손 처리하고 뭐 이런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까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계를 각각 8월 12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8월 12일. 자, 대변에 받을 어음. 자, 거래처가 어디였습니까? 모모 가방. 금액이 5천만 원. 자, 그런데 이거가 부도가 났다. 부도 어음과 수표 이것도 122번 112군요. 112 모모 가방에 넣어주셔야 되죠. 5천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어음에 대한 부도 어음과 수표는 비유동 자산으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8월 23일 보겠습니다.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당금 지급하는 건데요. 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받는 경우. 자, 배당금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자, 여기서 배당금을 내가 주겠다라고 결의하는 날이 있는데 이 결의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주총회일 수도 있고 임시주총 아니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도 우리가 배당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의를 해서 배당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 뭐를 처분하겠다는 거냐면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정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원래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이 아니고 중간에 임시주총이나 아니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중간에 내가 배당금을 주겠다. 배당금으로 이익여금을 처분하겠다는 개념이 온다면 그때는 미처분 이익여금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죠? 중간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도 됩니다. 둘 다 개정 과목의 성격이 뭐예요? 당연히 이익여금의 처분인 겁니다. 그러면 주기로 했어요. 그럼 결의일 날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 처리를 합니다. 부채의 증가. 여기는 뭐의 감소예요? 이익 잉여금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결의한 날이 이렇게 분개가 된다면 자, 지급한 날은 당연히 부채의 감소, 미지급 배당금 지급 그리고 뭐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수취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취한 날이 있고 수취 통보를 받은 날이 있겠네요. 수취를 배당금을 받게 됐다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언제 주겠다라고 통보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미수금 혹은 배당금 수익 처리할 수 있고 우리는 통보 없이 바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처리할 수 있어요? 보통예금, 배당금, 수익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보 후 지급이면 보통예금이 여기 또 오면서 미수금의 감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통보를 받았냐 아니면 바로 그냥 지급받았냐에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모아는 입장에서 수취하는 입장에서 자 주식 배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으로 줄게 라는 건데 이 경우에도 이익여금의 처분입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주식을 주진 않았지만 곧 주주와의 거래인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것이므로 이 개정은 자본 조정 개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자본의 감소, 자본 조정 개정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하게 됐을 때 지급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의 감소, 자본조정 개정, 임시 개정의 감소 처리하면서 뭘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자본금 개정 와야 되죠. 자,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 배당금을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배당받겠다고 했을 때 회계 처리는 없지만 자, 주식 수는 증가시켜야겠죠. 주식 수는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해당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요 문제인데요. 요 현금 배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미지급한 중간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까지 하고 지급했다. 그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상대방, 즉 그 주주의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줬다는 거니까 이때 뭐가 오면 됩니까? 예수금 오면 되죠.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6월 29일 날 결의하고 라고 되어 있고 몇 월 며칠 날 6월 29일 날 결의하고 몇 월 며칠 날 줬다 8월 23일 날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자, 그럼 6월 29일 전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6월 29일 전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2월 이익여금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몇 월 며칠 날 8월 23일 날 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자, 그런데 예수금 얼마 떼고 줬습니까? 154만 원.
154만 원 떼고 얼마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846만 원을 지급하였다.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배당, 주식 수치와 관련된 분계까지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8월 31일, 자,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장치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 자,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자, 기계 장치 얼마? 550. 자, 그런데 무상으로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뭡니까? 자산 수증 이익 얼마? 550. 이 자산수증 이익 하면서 항상 같이 설명하는 게 계정 과목 기억나십니까? 채무 면제 이익. 그것은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적어주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해당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우리 영업의 수익 계정. 네, 그거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자, 8월 3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차변의 기계장치 얼마입니까? 우리 550만 원.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55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11일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권 상장법인인 대호전자의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그게 이제 액면금액 1,000원짜리인데 취득하고, 자, 증권거래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한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지급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 타기업인, 상장법인인 타기업의 주식을 무슨 목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취득한 문제입니다. 이걸 단기 매매 증권 처리할 건데 당연히 이때 액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액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유상 증자할 때는 액면 금액이 중요하지만 또 감자할 때도 타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보실 건데요. 이때 우리가 회계에서 자산의 취득,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은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고 했냐면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요 하나는 따로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00주 곱하기 2,000원 해서 4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것이고, 자, 수수료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401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만약에 해당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라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뭘 기억하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 기억나실까요? 매도 가능 증권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의 부대 비용 얼마를 10,000원을 포함해서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가 된다? 401만 원이 된다. 그거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자, 몇 월 며칠입니까? 우리 9월 11일. 자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400만 원. 자변의 수수료 비용 몇백 번대? 900번대. 이건 영업비랑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900번대 얼마? 10,000원. 대변의 보통 예금 401만 원.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주 전표로 이제 들어갈까요? 자, 메인 매주 전표는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표 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어떠한 증빙으로 인해서 지금 발행되는지 수취됐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자,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빙을 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금은 또 신용카드로 받았대요. 자, 우리가, 신용카드 판매액은 매출 채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카드 과세거래이다로 볼까요? 이제 부가세가 지금 되어 있는 게 과세거래라는 뜻이죠. 카드 과세거래 7월 13일로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는 닫기하고, 네, 닫기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7월 며칠이에요? 13일. 자, 카드 매출 전표를 내가 매출했으니까 카과 17번으로 입력하고요. 자, 품목은 제품. 자, 우리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기로 했어요. 카드 과세, 현금 과세, 그리고 건별 550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남양 넣어주시고요. 자, 엔터 치시고요. 자, 지금 카드니까요. 신용카드사를 넣어주겠습니다. 어디입니까? BC카드 확인. 자, 분계 카드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여기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거니까요. 제품을 매출한 상거래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카드 대금 역시 남양 가방한테 받을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 회사에서 우리한테 입금해 줄 금액이긴 하지만 뭐로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예, 그거는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월 5일 특별 주문 제작하여 매입한 기계장치가 완성돼서 자, 운송을 통하여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운송비를 55만 원이 있는데 이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우리가 전자생산사를 수취하였다. 지금 운송이라는 용역을 우리가 매입한 거죠. 그래서 51번 과세, 왜냐하면 부가세가 있는 우리 과세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51번 매입과세로 들어갈 거고요. 전자생산사 수취했으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기계장치를 매입을 해서 자,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해야 할 목적인 거냐면 사용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려면 얘가 그 중간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운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부대 비용은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고 했냐면 따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취득한 자산에 무슨 처리한다? 기계장치 처리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월 며칠 9월 5일자로 들어가셔서 자, 매입과세예요. 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11번, 받았으면 51번. 품목은 우리 기계장치 운송비. 자, 수량 단가 넘어가고 금액 넣겠습니다. 55만 원, 50만 원, 5만 원. 거래처는 쾌속. 자, 지금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여로 바꾸시고, 자, 혼합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것을 원재료로 처리하지 마시고요. 뭐로 처리하셔야 됩니까? 기계장치. 운반비도 아니고 기계장치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해당 대금을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을 103번 보통예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매입하는 문제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했지만 제가 다른 자산의 경우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거나 이러한 구입 시의 취득 부대 비용은 그것을 취득하는 목적에까지 들어가는 직접적인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포함시킨다. 그걸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월 6일 문제 볼까요? 자, 정도 정밀로부터 임가공 계약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뭐 했다? 수취했다. 자, 임가공 비용이 1,000만 원인데 부가세가 있다. 이거는 51번 과세죠. 자, 물론 불공 내역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4번이지만 과세 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51번인지 54번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 자, 해당 문제에서는 외주가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 자, 외주가공비 처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거고,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액은 뭐로 지급하였다? 예,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외주가공비 문제가 나오면서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대변에 외상 매입금도 맞게 하고 뭐도 맞게 했냐면 미지급금도 맞게 합니다. 왜냐하면 외주가공비가 뭐기 때문에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주가공비도 제조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외상매입금도 맞지 않냐라고 해서 이거 두 개 다 맞게 하는데요. 항상 답안에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미지급금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먼저 나온다. 자, 9월 6일 가겠습니다. 자, 51번. 자, 외주가공비. 금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정밀.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네. 자, 혼합으로 가셔서 외주 가공비로 처리합니다. 몇백 번대? 500번대 처리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외주 가공비 문제가 종종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뭐 미지급금 처리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4번 9월 25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조 공장 인근 육군 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자 세운관서 받았다. 자, 지금 세운관서 받았으니까 51번인가? 보시겠지만 51번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54번일 수도 있어요. 또는 왜냐하면 해당 내용이 불공 내역인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기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부금이라는 건데요. 이 기부금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불공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 해도 우리가 세액 공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9월 며칠 25일로 가셔서 유형 불공. 자, 불공 사유는 일단 입력하면서 입력할까요? 자, 우리 3D 프린터기 쓸까요? 그냥 3D 아이고 프린터기.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만 원. 거래처는 우리 목포전자. 자, 전자세운계산서고요. 자, 불공제 사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혼합으로 가셔서, 자, 지금 보시면 35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기부금으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그리고 대금은 우리가 지금 문제 보시면 세운계산서에서 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상거래가 아닌 외상인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385만 원.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6일,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합기, 이건 이제 하나카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세에 지금 사업에 사용할 비품 구입한 거기 때문에 우리 카드 과세 처리할까요? 매입 과세. 자, 우리 10월 6일. 자, 매입카가 몇 번입니까? 57번. 자, 품목은 우리 복합기. 자, 공급 대가로 바로 입력합니다. 165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OK 사무라는 그 가맹점이 되어 있네요. 예, 넣으시고, 자, 카드 회사는 우리 하나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분계 카드로 가시면 하나카드 미지급금 들어가고 요것만 우리 뭐로 바꿀까요? 예, 비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비품 150만 원. 자, 지금 과세인 경우에 부가세 대입금으로 잡힌 건 나중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해서 공제받는 건데 지금 이렇게 1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12월 1일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우리 가방 제조하는 회사였나요? 그쵸? 예. 국민가죽으로부터 자, 고급 핸드백 가방 제품의 원재료인 양가죽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생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부가세가는 현금, 나머지는 외상거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지금 전자생산서 수취했으니까 자, 우리 카드 과세 51번 과세로 입력합니다. 몇 월 며칠? 12월 1일. 자, 51번 과세 입력하시고 양가죽 얼마? 25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국민. 전자 넣어주시고, 자, 혼합 가셔서, 자, 원재료 계정 과목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현금 얼마,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25만 원만,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 다 입력했고요. 자, 우리 이제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볼까요? 7월 22일 문제입니다. 자,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관관사를 받았다. 보통예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기량이 1990cc인데 회계 담당자가 990cc로 판단했대요. 자, 우리 1000cc 미만은 우리가 뭐예요? 경차로서 과세 매입이 가능하죠. 51번. 하지만 개별 소비세 대상인 경우, 경차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불공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하는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개정 과목을 한번 7월 22일 전표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판단 내려보겠습니다. 7월 22일
가보시면 과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분기까지 한번 보십니다. 자, 지금 과세로 되어 있으면서 차량 운반구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금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1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자, 보통 예금으로 취급하였다. 근데 얘를 뭐로 바꿔준다고요? 54번 불공으로 바꿔줍니다. 자, 혼합으로 갈 거고요. 불공제 사유가 뭡니까? 비용 없는 소형 승용차였다. 자, 그래서 분기까지 완전하게 수정하십니다. 자, 차량 운반구가 얼마로 잡힙니까? 1,500이 아니라 1,650, 즉 부가세 대입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잡힙니다. 부가세 대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리고 얘를 뭐로 지급하였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1,650. 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 전표 문제 볼까요? 자,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댕댕오디오의 파산 선고로 인하여 자,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 불능 이거 대손 회계 처리했는데 전액 대손 상환비 처리했다. 그런데 우리 대손 처리할 때 뭐부터 조회해 보셔야 됩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조회해 봐야 되는데 9월 15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 전액 대손 상환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상환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셔서 9월 15일 가셔서 요거는 여러분들 매일 매출 전표 가면 안 되죠. 부가세랑 관련 없는 거래니까 일반 전표 요 분계를 자 대손상환비를 얼마로 고치시고 150만 원으로 고치고 자 차변에 자 조회하지 마시고 108번 더하기 1번이 109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잡아준다? 네, 150만 원으로 잡아준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조회를 안 하고 그냥 처리했나 봐요. 그쵸? 네, 여기까지 전표 수정. 자, 결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년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질금 처리되어 있대요. 가질금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 처리되어 있는데 이 임시 계정은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안 되니까 결산 시에 수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50만 원은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월 16일 날 전표를 보면 차변에 가지급금 얼마 255만 원, 대변에 뭐 보통예금 25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어디로 와야 되고 대변으로 와야 되고요. 자, 250만 원은 외상매입금 상환한 거니까 외상매입금 얼마? 250만 원 넣어주시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5만 원은 뭐 잡손실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9월 16일 한번 가볼까요? 아까 9월 16일이었죠? 보시면 이렇게 가지급금 이렇게 지금 차변에 잡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를 정리하는 문제니까 결산 12월 31일로 가서 가지급금이 어디로 와야 돼요? 대변으로 와야 돼요. 얼마? 255만 원. 근데 이 중에 250만 원은 외상매입금 하나무역에 갚은 거다. 2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잡손실 처리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 결산일 현재 외화 단기 대여금의 잔액이 6천만 원 있대요. 자, 필립전자에 대한 거죠. 자,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2,200원이다. 자, 외화 대여금도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런 거 중요하게 포인트로 짚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만 달러에 대한 잔액이 6천만 원 잡혀 있다는 것은 1달러당 얼마라는 겁니까? 네, 2,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2,200원이니까 더하기 200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200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계 얼마 곱하기 3만 달러 곱하기 200원이 증가됐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600만 원. 600만 원의 단기 대여금의 자산의 증가. 이것은 외화 환산 이익이다. 자, 몇 월 며칠?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단기 대여금. 자, 우리 필립이었죠? 넣어주셔야 돼요. 얼마? 600.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환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시에 평가하는 거다. 이익. 자, 600.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결산 문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결산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만 1%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어디 가셔서 우리 결산 자료 입력 가보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12월. 여기서 이 대손 상각만 눌러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다 지우고, 요게 지금 대손값이 몇 프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네, 1%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잠시만요. 다시 해야겠네. 제가 잘못 지웠나 봐요. 자, 다시. 아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계정은 지우고 누구만 하는 거냐면 지금 미수금만 하는 거죠. 미수금만. 그래서 다 지우고. 자, 미수금 계정의 대손율이 몇 프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결산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미수금에 대한 결산 1% 대손 충당금 반영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고 3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뭐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하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F3 전표 추가하시고 그냥 12월 30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보시면 요 분기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차변에 기타의 왜냐하면 미수금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상거래 채권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합비 3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1번 3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입력하셔도 우리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볼까요? 자, 당해연도 1기. 자,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죠. 카드 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 합계액은 얼마인가? 공급 대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에 뭘 포함한 겁니까? 공급세액을 포함한 겁니다. 자, 카드 과세로 매출했다는 거는 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조회를 어디서 하면 좋으시냐면 우리 메인 매출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메인 매출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조회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매출 중에 누굴 보려고 하는 거냐면 카과만 보겠습니다. 카과, 카드 과세 거래. 자, 지금 보시면 해당 분기에 뭘 보셔야 돼요? 합계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각각 공급가액, 부가세 각각 나와 있고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133만 원. 요걸 쓰셔야 되겠습니다. 133만 원.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각 그 메인 매출 전표 유형별 내용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실무에서도 메인 매출장 보고 있으니까 잘 좀 확인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6월 달에 영업의 비용의 총 지출액, 이거 어디 가서 보실까요? 6월에 월계표 가볼까요? 6월 달 가셔서, 자, 영업의 비용이니까 쭉 내려와 보면, 자,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3만 1,000원. 13만 1,000원. 자, 나오셔서 이번에는, 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그럼 몇 월부터 몇 월? 4월부터 6월 보셔야 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러니까 불공 내역을 확인하는 건데요. 4월부터 6월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6월 30일) 이렇게 조회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매입세액 내역을 보셔야 돼요. 매입세액 중에 자, 세금계산서 합계분, 수치분,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거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중에 뭐는 공제받지 못하겠다. 요거 16번은 공제받지 못하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6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8회 우리 전산회계 1급 모의고사 실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